안녕하세요. 저희가 4시에 시작이라서, 일단은 지금 오신 분들까지 해서 다 수락을 해드렸고, 저는, 네, 오늘 이제 영국 조기와 올바른 학교 선택하고 준비 방법 관련해갖고 네, 하게 될 영국유학센터 김경환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영국의 보딩스쿨을 어디가 좋고 이 학교의 특징은 어떤 거다 이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막 정말로 초기 상담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그리고 조기 유학을 준비를 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제가 발표를 진행을 할 건데 발표 중간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따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 줌 채팅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제가 프레젠테이션 다 발표 마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질문 확인하고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진행할 PPT 순서는요, 영국 조기 유학 학제랑 특징을 먼저 설명을 제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영국 보딩스쿨에서 부모님들이 좀 많이 생소해 하시는 용어 관련해갖고 제가 또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국제학교 중에 어떤 학교가 좋은지, 각 학교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는 그럼 이 많은 학교 중에 나한테 맞는 학교, 내 자녀한테 맞는 학교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지원 서류랑 입학 시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제가 발표한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관련 있다고 하면은 Q&A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영국 조기 유학 학제랑 특징인데 영국 조기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나이입니다. 내 자녀 생년월일이 만 나이로 몇 세냐에 따라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학년이 결정이 되고 이 만 나이가 되는 시점은 항상 그 해의 9월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국은 우리나라는 3월 시작이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9월 시작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9월 달에 나이가 몇 살이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학년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만 5세부터 이제 공교육이 시작이 되고 저희가 보통 이어 1을 만 나이 5세 때 들어가는 과정을 이어 1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 1부터 2까지 들어가는 거를 보통 프리프랩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만 나이 7세가 되면 이어 3가 되고 이때부터 들어가는 학교들은 보통 프랩 스쿨 또는 주니어 스쿨 이렇게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부르는 게 조금 달라지는데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 3부터 이어 8까지 이렇게 쭉 교육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점이 만 나이 11세가 되는 시점에 저희가 보통 폼 1이라고 부르는 이어 7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영국 대학교 조기유학에 조금 관심이 있고 찾아보신 분들은 막 식스폼, 식스폼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식스폼이 이 만 나이 11세 이어 7부터 폼 1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폼 1이 진행이 되고 쭉쭉 올라가서 만 16세 때 저희가 이제 A레벨이라고 불리우는 대학교 준비 과정을 만 16세 때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가 로어 6,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학년, 영국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13학년 때 어퍼 6 해갖고 식스폼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 나이 18세 되는 시점에 대학교 1학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녀가 영국으로 내년에 조기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학년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표를 캡처를 해두시고 내년 9월에 내 자녀 생년월일이 만 나이가 몇 세인지를 계산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몇 학년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학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영국은 아까 보셨듯이 만 5세부터 1학년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빠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교 입학 전까지 공교육이 총 13년의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인데 영국은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13년이 걸려요. 이게 대학교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계약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는 이제 12년 공부 이후에 4년을 다니게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13년을 다니고 대학교는 3년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까지 걸리는 시점은 사실 동일해요.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다르지는 않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만 마치고 간 친구들은 영국 대학교 1학년을 지원하기에는 학년 자체가 모자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파운데이션 과정 1년을 거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조기 유학의 특징을 갖고 있고 만 14세 이후부터는 내신 없이 국가 시험으로만 대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4세 이후 거치는 과정을 보통 GCS 2년 과정, 그 다음에 16세부터 18세까지 A레벨 2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 필요한 성적은 이 GCSE랑 A레벨 과정 점수로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학생이 뭐 어떤 프랩스쿨을 다녔든 어떤 주니어 스쿨을 나왔든 그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만 나이로 따지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접하는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중3이나 고1까지만 마치고 영국으로 가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이로는 A레벨을 시작할 수 있는 만 16세 또는 GCSE 마지막 학년 차인 15세가 되기는 해요. 근데 16세 때 만약 A레벨을 학생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학생이 듣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월반을 하는 느낌인 거죠.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고3 대입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들어가시는 과정을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져서 조기 유학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내가 얼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과정을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 보딩 스쿨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스폰 컬리지 이 단어가 아마 뭐 블로그라던가 구글 같은 데서 많이 조기 유학을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식스폰 컬리지는 말 그대로 GCSE랑 A레벨 또는 이어 9부터 과정을 시작하는 학교들을 식스폰 컬리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내 자녀가 어,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나이로 만 8세 때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식스폰 컬리지를 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식스폰 컬리지는 그 밑, 이제 이어 9이라던가 GCSE 아래 단계 과정을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어린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식스폰 컬리지들은 대부분 외국계 학생들을 위주로 받으려고 만들어진 컬리지다 보니까 일반 보딩 스쿨들에 비해서는 뭐 제공하는 과정들이라던가 입학하는 그 날짜가 꼭 9월이 아니더라도 1월 입학도 있고 또는 학생에 따라서 3월 입학도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만약에 조금 논외적인 타임라인으로 유학을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식스폰 컬리지가 하나의 옵션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스쿨이라는 단어도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데이스쿨이라는 거는 기숙사가 없이 등하교를 하는 통학 형태의 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데이스쿨로 이제 가실 수 있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함께 유학을 계획을 하는 경우, 뭐 주재원이라던가 아니면 석사를 가시는 경우, 이런 학생들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스쿨을 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영국에서 부모님이 학생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페어런츠 비자로 따라갈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자녀가 만 12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데이스쿨을 가실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 동반 비자로는. 그 학생들은 무조건 보딩스쿨, 기숙형 학교로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단어가 가디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미국 조기 유학에서도 쓰이죠. 그래서 가디언은 그냥 말 그대로 내 자녀, 이제 내가 영국에 없을 때 나 대신 내 자녀의 뭐 의료 상황이라던가 비상 상황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후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국제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가디언을 지정을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보통 영주권자이거나 아니면 영국에서 합당한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디언 회사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 가디언 회사에서 이 학생이 어떤 학교,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를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가디언 이제 그 가디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배정을 해주고 있고 비용은 보통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학교에 방문을 해서 뭐 부모님 대신에 학생 뭐 부모님 참관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셔갖고 사진 찍어서 부모님 이제 실제 부모님한테 공유도 해드리고 아니면은 뭐 학생이 하프텀이라고 이제 밑에 있는 하프텀이라고 해서 중간 방학 때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디언 집에 머물거나 가디언이 또 연결해주는 홈스테이 집에 머물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디언은 반드시 영국 조기 유학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프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영국이 학기 중에 어, 이제 뭐 겨울방학이라든가 여름방학 외에 중간중간 1주에서 2주 정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 학교가 정말 전체적으로 문을 닫고 이때 국제학생은 보통 기숙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 이제 미성년자들은 혼자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디언을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 이 하프텀 기간에 홈스테이나 가디언 집에 머물면서 일주일 정도 뭐 그동안 밀렸던 숙제라던가 복습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학기 일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식스폼 컬리지 중에서는 하프텀이 없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이렇게 학기 도중에 계속 어디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불편하고 나는 무조건 기숙사에 학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하프텀이 없는 학교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공립학교, 사립학교, 국제학교 어디가 좋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사실 세분화하자고 하면은 정말 카테고리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그냥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안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국제학교라던가 아니면 뭐 영국의 되게 명문이죠. 이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위스콘비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상 다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공립학교는 보통 만 5세에서 15세까지 의무교육을 진행을 하고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널서리 스쿨이라고 해서 아까 프리프랩 스쿨부터 A레벨까지 다양하게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립학교는 당연히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학비가 이제 없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외국 학생들은 입학이 제한적입니다. 대신 외국 학생이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모님이 뭐 주재원 비자로 가 계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현재 공무원이셔서 어린 자녀를 동반 비자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분들은 공립학교를 다니실 수가 있는 거죠. 사립학교는 반대로 외국 학생들도 비자를 다 발행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한테도 호의적이고 그만큼 비용을 받으니까요, 학교가. 이게 이제 비용이 안 들고 비용이 들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제 교육청 사이트에서 내가 집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교육청에서 이제 무작위로 배정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가 뭐 5군데가 있다. 그러면은 그 5군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그러면은 거기서 뭐반 TO에 따라서 이 학생이 원하는 학교들 중에서 뭐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이 리스트에 없는 학교가 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학교 상황에 따라서 랜덤하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립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 학교가 무조건 배정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것만 좀 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콕 집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 그 학생이 지원하게 되면 반드시 입학시험을 보게 됩니다. 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영어만 보는 경우가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랑 수학 이게 필수가 요구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6세부터 18세까지 드는 A레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A레벨 때 들으려고 하는 과목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들은 내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입학 시험을 통과를 해야 최종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게 공립학교랑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비용 관련해서 공립은 무료이고 사립학교는 보통 학비랑 기숙사비랑 합쳐서 뭐 연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립학교는 부모님이 체류 가능한 비자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공립학교를 지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외국인한테 비자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차일드 스튜던트 비자라고 하는 학생들이 비자를 받아서 가고 11세까지는 부모님이 이 차일드 스튜던트 비자에 동반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페어런츠 오브 가디언 비자라는 게 있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12세 미만까지는 자녀가 이 차일드 스튜던트 비자를 받았으면은 부모님이 페어런츠 오브 가디언 비자로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랑 사립학교 또 하나의 또 차이점은 공립학교는 아무래도 무료이고 사실 뭐 입학하는데도 제한이 없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공립학교들 중에서도 그랜머 스쿨이라던가 유독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성적이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를 놓고 봤을 때는 나중에 저희가 결과를 받아보면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보통 A레벨이라던가 대입 결과에서 점수가 2배 이상 정도 높게 받는 게 이제 최근 통계라던가 BBC 뉴스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립학교는 학생들을 셀렉티브하게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립학교들보다는 학생들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수준이라던가 이런 게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학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 내가 영국 조기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나요? 라고 부모님들이 상담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1번부터 8번까지 나열을 했는데 1번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숫자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기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는 일단 학생의 영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 돈이 있고 뭐 하더라도 이 학생이 영어 실력이 안 되면은 학교들에서 안 받으려고 해요. 수업을 못 따라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굉장히 어린 학생, 이어 5 정도 되는 학생이 영국에 이제 프리프랩 스쿨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얘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영어를 막 그냥 대화 정도만 가능해요. 자기소개만. 그래도 영어 유치원은 꾸준히 다녔어요. 이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지원한 학교가 조금 영국에서도 랭킹이 높은 학교였어요. 근데 바로 입학 거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이런 이제 과거의 배경 지식보다는 지금 당장 이 학생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의 영어 실력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업 성적인데 사실 저학년일수록 성적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우리나라 치면 1학년부터 5학년, 6학년 정도까지는 성적보다는 이 학생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랑 영어 실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말로 대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식스폼 이상의 과정들, 뭐 이어 9이라든가 GCSE, A레벨 지원을 하게 될수록 이 학생이 그 전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성적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나이랑 지원 시기예요. 사실 저는 영어 실력이랑 나이가 첫 번째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나이가 너무 적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수능이 끝났죠. 수능 그 성적표까지 발표가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통 만 18세에서 만 19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수능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 영국으로 다시 가서 한번 대입을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막 사립학교 중에 이튼이라던가 좀 이름 들어본 높은 학교를 다시 A레벨로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A레벨은 16세부터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국 학교가 봤을 때 이 학생은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동년배에 비해서. 예를 들어 만 19세면은 만 16세 학생들보다 3살이 많기 때문에 그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도 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기학을 생각할 때는 그 내년에 내 자녀가 나이가 몇 세가 되는지에 따라서 몇 학년으로 들어갈지 플랜을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가 사실 되게 추상적인데, 저학년은 목표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저학년일수록 목표가 없겠죠. 아무래도 아직 뭐 어린 학생들이고 이제 막 꿈을 찾아가는 단계이니까. 근데 GCSE 정도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들은 좀 목표를 분명하게 이제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나중에 의대를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대를 지원하려면은 보통 GCSE 과목을 8개에서 10개를 추천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학교들 의대에 따라서 GCSE 성적을 안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대들은 영국에서 GCSE 과목을 7개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만약 의대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GCSE를 많이 들을 수 있는 학교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레벨로 이제 대입 지원을 하고 싶은데 옥스포드나 캠브리지가 목표입니다. 그럼 이 학생은 옥스포드랑 캠브리지를 많이 보내는 학교로 입학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근데 또 학생에 따라서 얘는 공부가 사실 목적이 아니라 그냥 좀 한국 교육에 너무 지쳐서 해외에 가서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좀 축구 활동을 잘하는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생분이 생각하는 유학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목적에 맞게끔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굳이 막 그 축구라던가 좀 영국 생활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해외 생활을 경험을 해보고 싶은 친구한테 옥스포드, 캠브리지 준비하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대성학원이라든가 이런데 대입 종합반, 스카이 준비반 이런 데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제일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녀분들의 성향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 자녀가 예전에 해외 경험이 있었는지, 또는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그리고, 남학교, 여학교, 아니면 뭐, 이제 남녀 같이 다니는 학교여도 상관없다. 이런 것도 사실 학교를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내향적인 학생들보다는 외향적인 학생들이 더 적응을 하는 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성격이라는 게 갑자기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내향적인 학생한테 국제 학생이 별로 없고 영국 학생들로만 막 빽빽하게 있는 학교를 추천을 했다. 예를 들어. 그럼 이 학생은 영어도 못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거는 성격도 아닌데 영국 애들이 막 그렇게 다가와서 살갑게 너 어디서 왔어? 뭐 나 K 드라마 좋아. 이런 식으로 말 걸진 않는단 말이야. 내가 먼저 가서 좀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은 처음 시작을 영국인이 많은 학교들보다는 좀 국제 학생들이 많은 학교라던가 아예 국제 학생 100%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내 자녀의 성향을 파악하시는 것도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은 네, 저희 뭐 유학원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교의 위치도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크게는 시골이랑 도시 이렇게 제가 나눴는데 대부분 저희가 막 생각하는 막 학교에 축구 필드가 막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막 학생들이 승마도 하고 막 학교 건물 안에 기숙사동이랑 막 이런 게 다 있어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거는 도시 안에 있기는 힘들어요. 그런 학교는. 보통 저희가 캠퍼스 형태로 되어 있는 보딩 스쿨은 시골 쪽에 많이 위치해 있고 시골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외출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버스를 대절을 해서 학생들이 다 같이 시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장도 보고 뭐 이제 주중에 못 놀았으니까 주말에 그 도시에서 놀다가 다시 저녁에 다 같이 버스 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생활에 내가 만약 익숙치 않고 나는 되게 도시를 좋아한다. 나는 시골 싫다.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의 위치라던가 학생의 뭐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보딩 스쿨이랑 식스폰 컬리지 중에 어디를 갈 거냐. 여기서 말하는 보딩 스쿨은 뭐냐면 어 이제 되게 나이 어린 학생들 과정부터 18세 과정까지 모두 다 운영하는 학교. 그러니까 만 5세부터 18세까지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식스폰 컬리지라고 해서 만 이제 이어 9부터 이어 13까지만 받는 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그 학교들 중에 내가 어디를 선호를 하느냐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어, 학년이 많고 여러 명이 다니는 보딩 스쿨일수록 학교 규모라든가 이런 건 더 클 수가 있는데 뭐 저희 학생 부모님 피드백에 의하면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 같이 식당에 먹는데 이제 뭐 좀 기다려야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후자라고 생각해요. 비용이랑 장학금. 그러니까 어차피 조기 유학을 생각을 하게 되시고 사립학교 쪽으로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영국은 절대 2천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사립학교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비용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건데 어떤 학교가 랭킹은 더 높지만 랭킹이 조금 낮은 학교에서 내 자녀한테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되시겠죠. 어, 이 학교가 랭킹은 높지만 만약에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가게 되면 1년에 한 2천만 원, 1,5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학생이나 부모님은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조금 더 아껴서라도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비용을 더 내서라도 그냥 더 랭킹이 조금 더 좋은 학교로 갈 것이냐. 이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나 부모님들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학생이랑 논의를 하셔갖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막 앞서서 되게 빨리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상담을 했던 케이스를 두고 이 학생한테 어떤 식으로 학교를 추천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님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인데,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마쳤어요. 이 학생은 08년 5월생이에요. 그럼 이 학생이 내년 9월에 간다라고 하면 만 몇 세일까요? 네,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이 학생이 지금 한국에서는 지방에 거주 중이고 지역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아예 기숙형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겠죠. 그리고 이미 기숙형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에도 굉장히 익숙한 친구일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영어는 내신을 위한 공부 위주로 했고 전체 성적은 내신 2등급 정도로 성적이 되게 좋지만 막상 영어로 글을 쓰는 거나 말을 하는 거는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학생이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유학을 가게 된 김에 정말 좋은 대학교에 가서 수학자가 되는 게 본인의 목표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첫 상담 때 학생들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너는 어디서 공부했어? 너는 몇 살이야? 너는 영어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뭐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케이스는 보통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번 제가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려볼게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학생 부모라면 뭐를 고려를 할까, 유학을 할 때? 음.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일부러 생년월일을 적어놓은 거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적어주시는데 저희가 보통 물어봐요, 생년월일을. 나이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학생이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까지 마쳤고 08년생이기 때문에 15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학생은 나이로는 GCS 1년 차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GCS 2년 과정에서 1년을 스킵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이제 건너뛰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이 지방에 거주 중이고 기숙형 학교도 많이 이제 이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학생한테는 굳이 도시 학교를 추천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형 생활에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굳이 도심 쪽에서 기숙사보다는 뭐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시골 쪽에 있는 보딩 스쿨 형태로 되어 있는 학교를 추천해도 이 학생은 무난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 고민인 거는 이 학생의 전체 성적은 너무 좋은데 영어로 말을 하거나 쓰는 게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영국인만 보통 받는 학교를 보딩스쿨을 이 학생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GCSE 처음 시작 과정을 국제 학생들이 조금 있는 학교로 가서 영어를 일단 조금 더 보완을 하고 A레벨을 뭐 예를 들어 GCSE 성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A레벨을 좀 더 좋은 학교로 도전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은 GCSE랑 A레벨을 그냥 한 학교에서 끝낼 건데 그 영국 애들로만 이루어진 학교보다는 국제 학생들도 어느 정도 영어 서포트가 되는 학교를 선택을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이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 수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해서 말을 해놨으니까 저는 그럼 물어봐요.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같은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도전해보고 싶대요. 그럼 이 학생한테는 당연히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진학률이 좋은 학교들 위주로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상황들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시골에 있고 영어 수업을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국제학교로만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들 중에서도 특히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수학과로 진학률이 높은 학교가 어디인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한 6개의 문장 안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상황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학생은 예산에 대한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예산이 어느 이 정도 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이와 비슷한 케이스인데 또 다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주재원으로 이제 아버님이 선발되셔서 올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중1 자녀랑 고1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님은 주재원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3년 정도 영국에 있을 거고 자녀들을 데리고 영국에 이제 데리고 갈 예정이에요. 두 자녀 모두 이제 아버님이 주재원으로 나가시니까 다른 해외 경험도 굉장히 많고 되게 자기 주도적인 성격이고 영어 실력도 되게 좋아요. 근데 주재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자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굳이 사립학교를 갈 필요는 없어요. 공립학교도 도전을 할 수가 있고 사립학교도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면은 또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음. 일단 첫 번째로는 중1 자녀와 고1 자녀의 생년월일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내년 9월에 이 학생들이 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적을 아마 이제 성적이랑 이런 거는 다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뭐 입학할 때 필요한 영어 실력이나 이런 거는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영국유학센터에서는 만약 이런 케이스가 오면은 특히 주재원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고1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솔직하게 여쭤봐요. 이 아버님은 최대 3년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고1 자녀를 영국 대학교에 보내실 생각인가요? 왜냐면 이 아버님은 주재원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맨 첫 번째로 생각하는 옵션은 무상교육이란 말이에요. 공립학교로 보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영국 대학교, 그러니까 자녀가 두 명이나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서포트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고1 자녀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학생은 고1 때 가서 영국에서 3년, 2년이든 3년이든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 학생은 한국 입시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상황인 거고 수능을 당연히 준비하기 어렵겠죠. 영국에서도 되게 어중뛰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대신 중1 자녀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자녀는 뭐 영국으로 같이 아버님이랑 출국을 해서 3년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시 편입을 해서 수능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충분해요. 근데 고1 자녀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 영국 대학교 두 명 다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데리고 가셔서 뭐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시작하셔서 A레벨 해서 대학교 보내면 됩니다. 대신에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조금 더 성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 학생들이 원래 이제 성적이 우수하고 영어 실력이 우수하니까 좀 더 좋은 학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돈을 내셔야 되고 그때는 사립학교를 추천을 드린다. 근데 나중에 비자적인 부분만 이제 비자만 그 공립학교에서 해결을 하고 대학교 가는 비용만 내가 서포트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버님한테는 그냥 공립학교 보내셔서 대학교 준비하셔라. 이렇게도 이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녀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라던가 영어 실력 때문에 고민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이 아버님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고1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한국에 그냥 남아있게 해서 우리나라 대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게 하는 게 맞을지 요거를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됐다라고 해서 자녀를 데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을 해보시고 끝까지 내가 서포트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조기 유학은. 그러면 이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기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고 필요한 서류랑 지원 시기가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조기 유학 지원할 때 필요한 필수 서류는 한 7개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또는 과거에 다녔던 학교의 영문 성적표와 생활 기록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표가 없을 거니까 보통 한글로 된 생활 기록부를 발급을 받으셔서 그거를 번역 공증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의 현재 영어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학교를 지원하고 난 이후에도 학교에서 테스트를 보자라고 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학생의 영어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뭐 제가 여기에 패스워드 잉글리시 테스트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테스트를 적어 놓긴 했지만 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요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토플이라던가 IELTS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 영어 실력을 평가해준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를 지원할 때 굉장히 네, 조금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사본이 필요하고 또 하나 영문 추천서가 필요해요. 이거는 이 학생이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교 담임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과목 선생님 뭐 어떤 분이 써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 학생 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이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내야 되냐 이제 여기 필수 서류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지원 서류 목록에는 있지만 어,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류 리스트에는 있기는 하지만 막상 입학 테스트랑 이런 거 해보니까 굳이 우리가 추천서 안 받아도 되겠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 학교에서 그냥 추천서를 면제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추천서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준비하시지 말고 나머지 서류들을 가지고 지원을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준비해서 내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게 입학 시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랑 수학 거의 필수적으로 다 보고요. 그 다음에 과정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 시험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키셋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도 모든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제 시험은 아니에요. 이게 유키셋이라는 게 약간 IQ 테스트의 일종인데 영어로 된 IQ 테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좀 아직까지 영국에서 랭킹이 좀 높은 보딩 스쿨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의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이 유키셋 점수를 요구를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험을 응시를 하시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영국문화원에 원래는 이제 시험 날짜를 예약을 해서 거기 이제 영국문화원 직원 감독 하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이제 또 과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이 줌으로 비디오로 컨퍼런스 콜을 킨 다음에 그 이제 시험 감독관이 이렇게 이 학생이 시험을 응시를 하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디오를 끄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응시를 하시고 제출을 하게 되시면은 집에서도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랭킹이 높은 학교들을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키셋이라는 시험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비. 식스펌 컬리지, 국제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들인 경우에는 지원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보딩스쿨이라든가 일반적인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지원비를 내야지 지원서가 접수가 되고 내 지원서가 탈락이 되면은 지원비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시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지원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원비 관련해서도 부모님들이 미리 이제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지원비는 정말 학교에 따라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학교도 있고 조금 비싼 학교는 3, 40만 원까지 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는 일단은 저학년인 경우에는 굳이 뭐 상관없이 내년 9월에 그러니까 학년에 상관없이 내년 9월 달에 입학하는 거 위주로 맞추시면 좋은데 영국에서 이제 많은 보딩 스쿨들이 가장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신입생을 받는 나이대가 언제냐면 11세, 13세, 16세입니다. 이게 학년으로는 7학년, 9학년, 12학년이거든요. 이때 학생들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기 유학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중간에 12세, 15세 이때도 물론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좀 많이 뽑는 날짜에 맞춰서 내 자녀를 입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내년에 학생이 9월 달에 11세가 되는 학년 또는 13세가 되는 학년, 16세가 되는 학년 때 지원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14세, 10학년 GCSE 이제 막 시작하는 나이 때, GCSE 과정이 이제 막 시작하니까 이때도 학생을 많이 뽑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식스폰 컬리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식스폰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14세 때도 학생들 많이 받는 편인데, 일반적인 보딩 스쿨들 같은 경우에는 13세 때 9학년 때 받은 학생들 중에 GCSE로 넘어가지 않고 포기한 학생, 결격이 있는 경우에만 그 TO가
난 자리에 14세 학생을 받지 중간에 14세 자리를 만들어갖고 GCSE 1년차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영국에서 유명한 보딩스쿨 쪽으로 GCSE 1년차부터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보다는 아예 한 살 낮춰서 13세 9학년으로 지원을 해보시거나 아예 나이를 높여서 16세 때 지원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지원은 입학 시점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내년 9월에 입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올해 10월이라던가 12월 달에 지원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입학을 할 건데 이미 지원서가 마감이 된 학교들도 되게 많고요. 보통 12월 말까지 있는 학교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데드라인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네가 이제 입학 시험을 치를 거잖아요. 입학 시험을 치르고 결격이 너무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이 탈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남은 자리에 관련해 갖고 추가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웨이팅 리스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거는 내가 자리가 날지 말지 모르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유학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름 정도부터 준비를 하셔서 10월이나 12월에 지원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저희가 강남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강남 부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자녀는 영어 잘하고 똑똑하니까 이튼이라던가 해로우를 내년 9월에 입학을 시키고 싶습니다. 라고들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되게 귀족 명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전부터 지원 준비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제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애들도 3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이런 학교들은. 그래서 보통 11세 때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4학년이라던가 5학년 때 이 학교들에서 치르는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2, 3년 뒤에 이 학교들은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튼이나 헤로우 같은 되게 명문 학교는 단순히 내가 1년만 준비를 해서 입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준비하시면 빨리 준비하실수록 기회라던가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니까 좀 내가 이제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한국 학생이라던가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까다로워하는 입학 시기가 요 네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마치고 유학을 고려하는 경우.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영국에서 말한 이제 이 11세 되는 7학년 올라갈 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먼 엔터랜스 이그잼이라고 해서 영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이제 11세 되는 애들이 치러야 되는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치러야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게 되면은 1년 정도만 공부를 하고 그 시험을 봐야 돼서 되게 압박감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르게 초등학교 2, 3학년 때 가거나 아니면은 중학교 한 1, 2학년 때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학생한테는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케이스가 요새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졸업했을 때 이러면은 아까 제가 나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만 15세, 16세인데 나이로는 A레벨이라던가 GCSE를 1년 차를 갈 수 있는 이제 나이이기는 한데 이 학생은 중학교 때까지밖에 안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통 수학도 모르고 수원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대입을 준비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럼 이 학생은 나이는 A레벨이 됐지만 1년이나 2년 정도 학년을 낮춰서 들어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2년이나 이제 늦추게 되면 또 나중에 대학교 입학할 때 나이에서 오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때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15세나 16세 때 오시면은 GCSE 2년은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 그럼 GCSE를 1년만이라도 하고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된 상황에서 A레벨로 넘어가시자. 그래야 나중에 A레벨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뭐 한국 고등학교에서 1학년 마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대 걸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애매한데 16세, 17세면은 이미 A레벨을 중간이거나 A레벨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 학생들도 선행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월반을 하는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A레벨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 친구들은 한 학년 다운그레이드해서 들어가는 게 나중에 A레벨에 적응하시기에는 훨씬 더 효율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학생들, 예를 들어 만 17세에서 18세, 이 학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스포드랑 캠브리지 의대를 지원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파운데이션 과정을 가시는 게 더 나아요. 굳이 고2 때 억지로 2년이나 낮춰갖고 A레벨로 1년 차로 들어가거나 GCSE로 들어가거나 사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GCSE로 받아준 학교도 적을 거고 A레벨로 하기에도 뭔가 조금 나이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특히 18세인 학생들은 1년을 차라리 더 공부를 해서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이제 사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학생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자녀가 이런 상황인데 좀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저희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누가 됐든 좀 조기 유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녀랑 가족분들이랑 회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답이 딱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영국 조기 유학에 관련해서 뭐 되게 기본적인 것들. 근데 부모님들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봤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오늘은 뭐 어디 학교가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삼성역에서 이제 삼성역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박람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기 유학 학교들도 여러 군데가 오니까 좀 조기 유학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오시면은 학교 설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녀분들에 맞는 유학 플랜 이런 거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질문이 혹시 없으실까요? 제가 채팅을 지금 확인했는데 따로 지금 올라온 질문들은 없어서 뭐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기 그 수신자를 UK 에듀센터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시면 저한테 1대1로 네,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47분인데 저희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이제 조기유학 세미나는 다 종료가 돼서 나가셔도 되고요. 네, 제가 50분에 회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 설명회 신청하신 분들은 네, 잠시 기다리셨다가 5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네,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 잠시 기다리시거나 네,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더 안 올라와서 그러면은 네, 조기유학 네,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박람회 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